휴학 도중에 교편 생활을 했는데 언양국민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는 동안 경찰서 신문기자들이 와서 깊이 자라고 어떻게 괴롭히는지 시골 학교를 가면 낫겠다 싶어서 고향 학교인 삼동국민학교로 전근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하루는 할아버지 한 분이 어린 소녀를 데리고 학교에 왔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사범학교 졸업하자마자 삼동국민학교로 발령이 나서 왔는데 처음 와서 너무 어리고 해서 내가 좀 여러 가지로 아드바이스도 해주고 하는 동안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뜻이 맞아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집사람을 만난 동기가 됐습니다. 누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그는 역시 남자죠. 내가 먼저 고백을 했지. 그럼 첫 데이트는 어디서? 학교죠. 뭐 학교밖에 돼. 학교에서 만나요. 그러면 평소엔 주로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학교 말고. 학교죠. 주로 교편 생활을 할 때니까 학교에서 만났고 그 뭐 다방이 있고 뭐 음식점이 있는 곳이 하니까 예를 들면 일찍 할 때 나는 학교 그 기숙사에 있으면 집사람은 그 숙소가 가깝기 때문에 오락해가지고 저녁에 교정에서도 만나고 뭐 그랬죠. 연애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가장 큰 거는 내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서 제일 크게 반대한 사람이 큰 처남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도 다 처갓집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반대했나요? 국민학교 선생님이 별 볼 일 없고 또 가정도 극히 부유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죠. 그때 국민학교 선생님이라면 별로 좋은 직업을 하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반대는 안 했나요? 많았죠. 처음에 결혼 직전에 큰 처남을 만나자고 했죠. 이 사람이 큰오빠죠. 큰오빠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큰오빠한테 맞았다 그랬나? 연애했다고 맞았다 그랬나? 그래가 그 부산 섬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대답을 안 해주대. 그래서 그 뒤에 이 친구가 열심히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매력은 어떤 점인가요? 첫째 부지런하고 열성이고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뻐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인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더 높이 봐줬어요. 열심히 하는 거. 그러면 결혼은 언제 어디서 하셨어요? 내가 30살 때 집사람이 23살 때 부산에서 부산 광복동 무슨 예식장이죠? 그 광복동에서 신신인가 모르겠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 된다. 신신 예식장인가. 그럼 신혼여행 어디로 하셨어요?
신혼여행이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겨우 결혼해가지고 방어들 돈이 없었었는데 당치도 않아서 첫날 저녁에 그 해운대 국제호텔에 가서 1박 하는 것이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다 하셨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람이 근무하는 학교 사택에 골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신문지로 가지고 벽을 바르고 자리를 깔고 해가 냄비 2개, 숟가락 2개 가지고 처음 신혼사짐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떠셨어요? 그럼 일박 나는 학교를 복학을 해 다녔기 때문에 전혀 지금 생각해도 다른 생각할 여가 없이 그냥 학교 갔다 집에 오고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거, 그다음 학교 가면 도서관에 배경가 있는 거, 그밖에 다른 기억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체 다른 건 기억이 없을 정도로 한 게 없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과연 내가 제대로 키울 거냐. 그런 생각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 애 보는 아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하는데 뭐 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집사람은 직장 가고 나는 학교 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박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누굴 닮았나요? 응? 누굴 닮았나요?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큰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았고 작은아들은 애비를 좀 닮은 것 같아. 소연이는? 응? 소연이는? 소연이는 친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왕고모하고 거의 흡사해요. 아이들이 말 잘 들었나요? 비교적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 하실 때 어떤 걸 원칙으로 하셨어요? 뭐 특별한 원칙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자라라는 얘기밖에 특별히 한 얘기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해주실 말씀. 뭐 사람 사는 거라는 거는 다 비슷하니까 열심히 하고 정직히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욕듣지 않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조금 거슬러 이 얘기를 하면 현직이라는 직책을 가진 것은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성황기계 고문을 하면서 서초월드 오피스텔에서 근무를 했고 근무라 그래 봤자 그냥 자리 지키는 거였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회고록도 쓰고 여러 가지 그 정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일방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 그 나이에서는 골프밖에 없다 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골프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골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회사 직원들하고 골프를 좀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처음 회원권을 산 것이 안성에 있는 중앙칸트리를 사가지고 거기에 한 3년 다니다가 다시 골프는 친구들, 업계 친구들 한 팀, 그 다음에 고향 친구들 한 팀, 또 약간 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매주 골프를 나갔습니다. 주로 나간 골프장이 처음에는 산성칸트리를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양평 TPC에서 11명이 회원이 되어 가지고 한 10여 년 계속 매주 골프를 했습니다. 그 일방 한성칸트리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성칸트리에는 주로 업계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 일주일에 4주 거의 매주간에 골프를 하고 거기 거의 일상생활처럼 되어서 건강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방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에 1년에 많이 나갈 때는 3번, 2번 이상을 유럽을 비롯해서 동남아, 중국 이렇게 각국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방 우리 집사람이 리더십이 좋아서 가족들 30여 명을 데리고 전국 명성지를 여행을 많이 했고 주로 여행이 저희 그 일과가 되어서 건강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이 아닙니다만 한 20여 년 동안 계속 매년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을 주로 동남아시아 처음 시작은 호주부터 시작해서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 동남아 전체를 골프 여행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이 잘 알아서 태국의 회원권을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 한 10수년간은 태국에 주로 골프를 추나 여름 겨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6개월은 한국에 살고 한 6개월은 해외에 나가서 사는 그런 생활이 됐고 그 덕인지 모르지만도 지금 이 나이까지 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마 그 운동 덕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 아들, 딸들이 열심히 살아줘서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 10수년 전에 좀 알았습니다. 그 전에 이 얘기가 됐습니다만도 담석적으로 말하면서 담낭 제거 수술하기 제일 큰 수술이었고 그 뒤에 중간에 한 10수년 전에 갑자기 허리가 매우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그 허리 디스크가 아마 조금 찝혔는데 그걸 운동 겸 치료를 해서 지금 거뜬히 나아서 현재는 오히려 별로 불편한 데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만도 나이가 나인 만큼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거,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거 이런 것이 불편해서 아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직 안 될 정도로 좀 혼자 멀리 여행하는 것은 겁이 나서
삼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그 다리가 문제가 돼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아직까지 조금 겁이 나서 손잡이를 확실히 잡지 않으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이고 해서 먼 여행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계속 골프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침 우리 동에 골프 연습장에 있어서 그게 스크린 골프가 있어가지고 그게 예약을 해서 거의 매일 스크린 골프 한 게임씩 하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사람도 큰 수술, 무릎 수술을 했고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교적 건강 회복이 잘 때가 특히 무릎 수술한 거는 뭐 오히려 전보다 나아서 골프 치고 행복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서 다행히 지금 나이까지 우리 내외가 큰 건강에 장애 없이 잘 지내고 해서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덕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하고 있는데 악기는 뭐냐면 클라리네트를 불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됐는데 그 음악은 제가 중학교 때 얘기를 했다시피 브라스 밴드의 나팔을 불렀습니다. 트럼본을 불렀는데 그때부터 악보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항상 악기가 있었습니다. 오르겐도 있었고 피아노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외국에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휴대할 수 있는 악기가 필요로 해서 그래 보니까 이 클라리네트가 생각나서 마침 우리 동네에 클라리네트 강습이 있어서 강습을 받고 시작한 것이 한 10여 년 됐는데 주로 오래된 유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보니까 전화기에 노래방이라는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백 곡의 악보전에 반주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나팔 부는 걸 절개하고 지금도 계속 클라리네트는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이 나이에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도 첫째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이 훌륭히 잘 자라서 잘 살아주고 사회에서 좋은 생활을 해주셔서 주어서 고맙고 지금도 아들 손자 다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그 이상 더 행복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 전체가 아주 건전하게 잘 살고 있고 해서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가더라도 후회 없이 갈 것 같습니다.